네, 안녕하세요. 국고처 진행의 박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 선방은 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말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다음 주에 공매도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고민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장동우, 권태민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네. 자,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호 파트너님, 이번 주는 뭐 반도체 말고는 우리가 참 고전했던 그런 한 주였어요. 그렇죠. 네. 반도체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힘들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이제 20만 원대를 돌파해서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쪽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뭐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은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작은 주식들이 바닥을 다지고 지금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YC, 뭐 TLB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다른 쪽이 조금 좀 힘들다는 거죠. 그동안에 테마를 형성했던 노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 큰 종목,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한 10%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금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흔들리거나 단기 조정이 이어진다면 다른 종목들, 그동안에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 3조 6천억. 지금까지 유상증자 치고는 사상 최대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하나 쪽이 굉장히 그동안에 하나 그룹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상속 문제 이런 게 엮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올 시점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졌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마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유상증자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중기로 보면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좋은 데 사용해서 더 큰 사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약재, 중기 호재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삼성 쪽에서도 삼성 SDI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한 15% 정도 빠졌다가 또 금요일 날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긴 호흡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HLB 쪽이 꼭 한 번씩 한 6개월에 한 번씩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잘 가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60% 정도, 특히 또 하한가를 갔는데 예. 5월 달에 다시 또 FDA 쪽에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프겠지만은 한 번 더 조금 더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전자가 작은 블랙홀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들이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다른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도 미래 가치라든지 성장성 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다음 주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좀 장동호 파트너께서 짚어주셨고, 자, 우리 권태민 파트너님, 뭐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6만 전자 된 건 좀 반가운 소식인 네네. 건데 어떤 아쉬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예. 일단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든 지수를 받쳐주고 지수가 올라가면 나중에 뒤에 다 따라가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삼성전자가 선두에 나서고 나서 그다음에 전방산업 이후에 후방산업이 따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어떤 주식이든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 그 시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원에 벌써 12, 13%나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12, 13% 올랐다면 그럼 여기서 떼돈을 벌었냐? 또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물리신 분들이 손실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정도. 네. 또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손실난 부분들이 일부 회복됐다는 것이지 그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주변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아픈 상처가 약간 달래주는 정도의 반등이 있던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존에 주도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 그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희한하게 세 가지가 딱 겹쳤어요. 네. 삼성전자로서 수급 쏠림 현상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하나의 뭐 3.6조 유상증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산업체가 실적이 곧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획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자 배정은 왜 못했을까? 일부라도 삼자 배정으로 돌아갔으면 주주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절반이라도 1조라도 삼자 배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시장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장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안 빠지네, 지수가 올라가네 했지만 내 계좌를 보면 좀 파란색이 많은 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힘든 한 주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참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권태민 파트너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유망 섹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예. 왜냐면 저는 한번 길을 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좀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 돼가지고요. 근데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이 돼서 향후에 수익이 보장된 업종. 제가 알테오젠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알테오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노란 박스 그려놓은 게 여기 지난번에 출연해서 제가 그렸던 이 박스예요. 예. 이 박스인데 이 노란 박스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라이센싱 아웃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차트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런 차트입니다. 그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위에서 급락하는 차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머크사와 키트로다에 관련된 S제형도 있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했고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또 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피아 주사형이 이제 정맥 주사가 피아 주사로 오게 되면 뭐 저는 아주 센세이션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을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올랐다 제자리에 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라고 좀 말씀드려서, 로봇 관주가 좀 이제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다 되면서 뭐야 이거 매출액과 순이익이 별로 안 나오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미래를 먹고 사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렇고 로봇 관련된 종목이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 업종들, 그리고 장 초반까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도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 수출 그리고 미래를 보고 이제 먹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로봇주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또 장동우 파트너의 또 눈여겨볼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는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실적을 좋은 수익을 남겨줬고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찾아보면 많기 때문에 저는 장이 많이 흔들릴 때, 특히 이제 앞으로 금리를
점차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제약바이오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방금 알테오젠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알테오젠도 과거에 뭐 2, 3년 전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전에는 5천 원짜리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거의 40만 원이면 5천 원 잡으면 80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기술 수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굉장히 저렴한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위탁 판매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전 세계 뭐 1, 2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어느새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보실 때 뭐 지금 현재 당장도 좋지만은 미래 가치를 보고 이 종목들이 어떤 점을 연구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하고 기술 수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의외로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회사 내용하고 몇 종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네. 두캔바이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뇌질환, 그다음에 암 진단, 이쪽에 방사선 의약품을 지금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약품이 미래의 항암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료 의약품이 굉장히 부족한 지금 현상이고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료 의약품을.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 CT, 요즘에 CT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잡아내면은 모든 안 좋은 병이 그렇지만 초기에 잡아내면은 완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PET-CT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진단 시약이 우리나라 점유율 90%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회사 외에는 다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PET-CT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뭐 치매뿐만 아니고 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X는 관절염 요즘에 보면은 코롱 티슈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18만 원, 20만 원 하던 주식이 거의 7천 원, 8천 원까지 빠졌는데 최근에 한 만 원 하던 주식이 5만 원까지 거의 단기적으로 한 400%, 45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관절염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요. 관절염 이쪽에 환자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이처셀도 우유곡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익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최근에 미국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FDA에서.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세포에서 지방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다시 자기 무릎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 정도. 그다음에 없어졌던 연골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은 빠르게 지원을 많이 받고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셀비온인데요. 셀비온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의약품인데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방사선 의약품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쪽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 전리섬암, 그다음에 위암, 췌장암 이쪽 치료제를 같이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글로벌 제약사 머크 아마 다 들어봤을 건데요. 이쪽하고 방사선 치료제 협업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전 매매에서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몇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보면 PI라는 종목들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유리기판 종목인데요. 예.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한 종목 기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하고 나서 일자 상장하고 주가가 어느 선에서 일정 부분 빠지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1, 2차 상승이 나오거든요. 요때가 이제 5,000원대 초반이었는데 14,000원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코오롱 티슈진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바닥을 다지고 1차 매수, 횡보, 2차 매수, 3차 매수. 이 화살표가 전부 매수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최근에 신규 상장했죠. 첫 상장일 날 매수, 첫 상장일 날 주가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빠진 종목이 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은 연속해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차 매수 후에 주가가 횡보 후에 다시 2차 상승, 그리고 1차 매수, 2차 매수,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첫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1차 상승, 1차 매수 후에 또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LNG 쪽을 알래스카 LNG 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쪽에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젠 RM 마지막으로 로봇주였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횡보 후에 1차 매수 후에 수익이니까 추가 매수, 보유, 추가 매수. 단기적으로 만 원대 주식이 5만 원까지 단기 한 달 만에 엄청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 매수 후에 수익이 나면 이 종목을 짧게 이익 실현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가져가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큰 수익이 돈이 돈을 벌어주는 형태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올해 많은 분들 부자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실전 매매 종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권태민 파트너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유망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유망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예. HBM 관련된 TC 본딩 관련된 네. 종목입니다.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네. 한반도체는 일단 좀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회사에서 자사주를 자꾸 소각을 해요. 주주 친화 정책을 미리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벌써 수백억씩 몇 번을 했고요. 그리고 오너 곽동신 회장이 20억, 30억 계속 삽니다. 주식을. 사서 예. 팔질 않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19만 원대에 18만 원대에 자제분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네. 대부분의 그 기업가들은 증여나 이렇게 그 자식들한테 그 물려줄 때 네.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가격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일 비싼 가격에 해버린 거예요. 네. 높은 가격에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본인은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지거나 혹은 간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너무 자주죠. 자주 이제 주식을 취득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그 하나세미텍에서 하이닉스에다 TC 본딩 그 기계를 납품을 했어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다음날 곽동신 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후발주자가 있었는데 별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근데 이번 하나세미텍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선두에 나서면서 규모의 경지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술력이 앞서갔잖아요. 뭐 32, 64, 128 해가지고 뭐 황희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고사양을 내놓기 때문에 다른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그 인터뷰 내용도 있고 또 바닥에 있는 주가가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예.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또 올랐다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어. 한 차례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다시 떨어졌지만 예. 요 아래 네모 박스에서 요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종목은 파동상 3파가 진행되고 5파가 아니라 1파 다음에 2파가 이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위로 간다면 매물벽이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오면은 물량을 좀 줄여줘야 되는 자리고, 저는 이 회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클럽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한 2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회사 오너가 이렇게 당장 얘기를 한 그러한 그 기술력을 믿고 만약에 정말로 독보적으로 이렇게 달려간다면 시장 점유율도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아래로 갈 경우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래로는 한 8만 원 이탈하면 예.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밀리지 않을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좀 물량을 좀 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1만 원, 2차는 매물대가 좀 있는 15만 원 정도, 3차는 20만 원까지 한번 제시하면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직접적으로 클럽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거든요. 예. 자,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했죠. 예. 고영이 지금 옆으로 지난 차트 그려놓은 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노란 박스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그려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은 빠진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럼 이걸 또 월봉으로 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3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이제 바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 벽에서 지금 봉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위로 간다면 얘는 19,000원에서 2만 원대 매물이 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19,000원에서 2만 원 1차 목표가 2차로는 요 중간 박스 가격 있는 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이제 3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보는데 이 이상의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뇌수술 로봇이 승인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금요일 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게 있는데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식약처 또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고 3월 11일 날 기업 IR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기금이 연속해서 순매수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 24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홍콩에서 기업 IR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 IR을 하게 되면 회사 내용을 보고 연기금이 들어올 정도라면 외국에 가서 홍콩에서 기업 IR을 했을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목표가는 19,000원, 2만 원이 1차 목표가, 2차는 2만 5천 원, 3차는 3만 원인데 손절가가 중요해요. 손절가는 아주 대량거래가 발생되면서 하락을 한다던가 네. 첫 번째 네. 아니면 단순 가격으로 14,000원 이탈한다던가 하면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도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뇌수술 로봇이 계약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뭐 FDA 승인 받는데 안 팔겠습니까? 팔게 되면 예. 이제 그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두 분의 공개 방송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장동호 파트너님. 네. 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빠지고 빠지가도 오르고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국 시장도 복잡한데 예. 월요일 날 제가 그런 점에서 저는 시황이라든지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섹터를 줄이고 늘리고 이런 부분에서 8시부터 4시까지 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청자 선물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힘든데 최근에 보면은 어떤 종목 그다음에 매수 매도 시황을 제가 문자로 간략하게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네, 선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권태민 파트너님. 예, 지금 방송 열려 있고요. 예. 한국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실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지금 시위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선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국민고충 처리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